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국 대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 쪽에서는 미국의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미국 측에서 원하지 않는 지도자를 이란이 세울 경우에 미국이 제거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메인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다가 떼죽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지금 의도는 뭐냐? 이란의 완전한 지금 굴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완전하게 굴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테러 등 골치 아프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용인하는, 트럼프가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물론 그렇다 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이란의 지도자로 삼을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 친미적인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란 통치에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란이 사실상 미국에 항복을 한 게 아니냐. 사실상 항복.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주위의 걸프 6개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또 그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폭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라든지 이 다치고 죽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주위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말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복한다면서 또 사우디나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으로 포탄을 쏴가지고 말이죠. 공항이 마비되는 등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러면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죠.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또 이런 주변 국가들까지 모두 적으로 돌렸을 경우에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란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크루드족이 지상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크루드족은 이번에 이란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좀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족은 여러 나라에 지금 나눠 살고 있는데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근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죠.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라를 잃었듯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어떤 자치국가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도와서 뭔가 이번에 공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는 지상군을 파견할 것인가?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82 공수 사단인데요. 여기가 갑자기 훈련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취소했다는 것은 뭔가 실질적인 어떤 그 실전 투입을 염두에 두고서 훈련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란 지상군 파견에 지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필요한 경우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 육군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비행기를 통해서 공수해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 한 4천 명 정도 된답니다. 이 4천 명의 지금 공수 여단 여기가 훈련을 갑자기 취소한 걸 보면은 지금 이란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럼 트럼프는 도대체 왜 지금 이란에 저렇게 전쟁을 좀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번에 이란을 확실히 제거해야만 중국의 패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때를 보인다는 그런 상당한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고 또 항복한다 그러면 또 말았다가 또 항복한다 그래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 또 딴소리 할 애들이 저 이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애들을 믿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도 이번에 확실히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또 다음은 쿠바라고 얘기를 하고 쿠바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란 다음은 이제 쿠바라는 건데요. 쿠바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난으로 이미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유는 쿠바가 1949년부터 공산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여기가 무너져야 또 무너지면 바로 또 그렇게 대두될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도 없고 공산당 일당이니까요. 그렇다 해서 무슨 뭐 야권의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국이 여기에는 들어가서 군사 통치를 해야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쿠바가 지금 뭐 석유도 없고 자동차도 지금 세워지고 있고 비행기도 못 뜨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이 아니라 생필품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거의 삶이 파탄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쿠바와 협상을 위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협상을 위해서 보내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 쿠바로 하여금 우리가 너 살려둘 테니까 망명 가라 그리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마르코 루비오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마르코 루비오가 쿠바를 갖다가 임시 통치하도록 물론 이제 국무장관을 겸하면서 쿠바의 임시 통치자로 마르코 루비오를 사무리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쿠바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에 이어서 쿠바까지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자 또 콜롬비아가 나섰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그 다음은 콜롬비아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미리 겁먹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죠.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하고 손잡고 말이죠. 마약을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독재 국가입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아마 또 그 다음 타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남미의 이제 공산 국가들, 독재 국가들은 하나하나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김정은도 때가 되면 손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란처럼 그렇게 때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옆에 있고 다음에 김정은이 또 핵을 만약에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으면 한국에 핵을 쏠 가능성,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또 일본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어서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아마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가는데 그때 중국을 통해서 지금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4월에 혹시 김정은을 만나는 게 아니냐. 중국에 갔을 때 그러니까 중국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북한은 가까우니까 특히 이제 시진핑이 조금 도와주면 되니까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여기 오시오 그러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시진핑을 만날 때 전격적으로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김정은도 마냥 버틸 수 없는 것이 괜히 계속해서 버티고 트럼프와 만나기를 거절하면서 핵만 만들다가는 그러면 어떤 법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가 나오라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경우에 김정은에게는 달래가지고 핵을 동결하거나 내지는 축소하거나 하면서 경제적 어떤 그 대가를 주는 방식이 또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독재자들이 하나 둘씩 트럼프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독재자 또 있죠? 우리 한반도에는 독재자가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탄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국방 탄압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슈퍼 300일 쪽까지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쨌든 한국도 지금 미국의 그물망에 걸려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상군 파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란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에 의해서 어떻게 다구리 당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